기출문제 6키입니다. 6키. 이번에는 6키. 기본 작업 2. 셀셔식 문제죠. 1번. A1에서부터 I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A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설정을 하고, 위에 보면, 여기 가라고 아이콘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클골은 도둠체. 세 글자로 되어 있죠? 맑은 곳을 눌러서 도둠체. 세 글자. 그 다음에 크기는 18. 행위 높이는 일행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밑에 세 번째 행위 높이를 눌러서 26. 확인. 자, 2번을 보겠습니다. A11부터 C11까지. A11부터 C11 세 개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요 가를 누를 필요죠. 그 다음에 A3에서 I3까지. 채우기 색을 여기 페인트 통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색 노랑을 골라다. 3번 B3색 요 B품 여기죠. 여기를 찍고 한자로 바꿔달라면 위에 입력 수식 입력 줄을 찍고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B품을 골라주시고 반드시 입력 형태를 요 두 번째 요 한자 요걸 찍어주시죠. B품으로 됩니다. 다음 I7 셀 I7이면 요거 1이라고 쓴 숫자 여기를 찍고 메모를 삽입하래요. 찍고 오른쪽 메모 삽입. 그래서 백스페이스 바로 다 지우고 최대 B품 보유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요 노란색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안됩니다. 이 메모 서식 눌러도 자동 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요 B금 찍은 거 얘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그럼 여기 위에 맞춤 탭을 눌러보면 자동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글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5번 A3에서 I11 A3 A3이면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I11 여기까지를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누르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기본작업 3. 이번 조건부 서식입니다. 여기 대괄호 조건부 서식은 항상 대괄호가 나오죠. 근데 얘는 여기서 수식을 이용하여가 아니라 셀 강조 규칙으로 풀어라 이런 셀 강조 규칙.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두 개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이 범위는 바로 여기 보면 상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라. 상하위 규칙 두 개를 하라는 얘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은 이 대괄호 이 부분을 범위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F4에서부터 F16 이 밑으로 이만큼이죠. 이만큼 영역은 셀 강조 규칙을 해라. 자, 보면 홈 조건부 서식 요걸 누르면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조건부 서식 요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그러면 셀 강조 규칙이니까 제일 처음에 요걸 눌러서 해라. 그러면 240 초과니까 보다큼 요걸 눌러. 보다큼 이게 초과입니다. 그러면 얼마보다 큰 거? 240. 240 초과인 셀에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이걸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한 빨강이 아니라 진한 노랑 요걸 골라줍니다. 확인. 그럼 하나는 끝났습니다. 다음 요 C4에서 C3은 여기고 26이면 여기죠. 이만큼은
상위 하위 규칙을 가지고 풀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조건부 서식 상위 하위 규칙, 그러니까 요건 누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보면 평균 미만이라고 이렇게 평균 미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 미만이면 제일 밑에 여기에 있네요. 평균 미만. 얘를 눌러서 여기 채우기색,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 글꼴색, 표준색, 진한 빨강. 근데 여기를 눌러보면 그게 안 보여요. 여기에. 예.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네가 만들어서 쓰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 얘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세팅 하겠습니다. 채우기색. 채우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표준색, 주황. 요걸 골라라. 주황. 그 다음에 두 번째. 글꼴색은 글꼴색. 진한 빨강. 그러니까 글꼴 여기를 눌러서 여기 색 자동을 눌러서 여기 표준색 제일 앞에 있죠. 진한 빨강.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 됐습니다. 확인. 확인. 그러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계산작업 1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if에라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 문제에서 if에라가 나오면 항상 그 외에는 아니면 에라가 나면 뭐 나머지는 뭐 이런 말로 해서 에라가 나면 뭐를 해라. 이렇게 네모를 치고 시작합니다. 우선 if에라 함수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D3를 찍고 위에 수식력줄을 찍고 는 if 에라 괄호열고 콤마가 한 번 있습니다. 자, if 에라 함수는 콤마가 한 번 있고 제일 뒤가 앞에가 에라가 나면 무엇을 찍어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뒤를 찍고 자 네모 친구 공백이죠. 떠당떠당 네, 공백을 찍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찍고 이제 추저 함수로 얘를 풀고 그러면 나머지 함수를 풀면 됩니다. 추저 함수를 풀겠습니다. 추저 함수 풀 때는 항상 결과값을 1등 동그라미를 치세요. 2등 2기가 나오면 2등 자, 3이 나오면 3등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앞에를 찍고 추저 함수부터 타입합니다. 추저 괄호를 넣어 괄호 닫고 그래서 지금 결과값이 3개면 추저 함수는 닫아놓고서 컴마를 가운데 찍고 3번을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결과값이 4개면 4개 찍고 제일 앞에 값에 따라서 1이 나오면 여기가 1이 나오면 찍고 두 번째 걸 찍고 따당따당 들어서 1등 자, 두 번째 거 찍고 따당따당 들어서 2등 세 번째 거 찍고 따당따당 3등 그래서 4가 나오면 에러입니다. 이 자체가 3등까지만 써놨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면 공백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앞에를 찍고 이제 랭크 함수 써주면 되죠. 랭크 그리고 콤마가 한 번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뒤를 찍고 성적 갖고 하라고 돼 있죠. 이 범위 안에 쫙 긁어주고 F4 앞에 거 찍고 범위 중에 첫 번째 놈 이 놈은 몇 등이냐 이렇게 외워보시면 합니다. 이 범위 안에 F4 그래서 앞에 찍고 콕 찍어주면 됩니다. 엔터 공백이 나왔네요. 자, 다시 찍고 천천히 채워보기를 해보시면 1등, 2등, 3등은 나왔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처리됐습니다. 기출문제 6회 계산작업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if 함수를 풀으라고 되어 있고 또 AND 함수도 풀고 OR 함수도 풀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 if 함수부터 풀겠습니다. if 함수 풀 때는 항상 결과값이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하세요. 참이면 이수, 거짓이면 공백을 해라.
그러면 결과값이 두 개면 이 함수는 대개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자, K3를 찍고 위를 찍으세요. 는 if 소가를 열고 콤마가 두 번 있는 값입니다. 예, if와 and가 섞이면 되겠고 if는 하나만 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참일대를 찍고 따당따당 또 들어서 동그라미 쳐놓은 이수, 그 다음에 거짓인 데를 찍고 따당따당 공백을 찍어주면 if 함수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조건 여기 앞에 조건 여기를 찍고 end 함수 쓰라고 돼 있죠. 그러면 end를 저는 타이핑을 해놓는 겁니다. end 대개 end 소가열고 콤마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고서 한번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에 거 찍고 커밀이나 시트가 70 이상 둘 중에 하나가 70 이상 그럼 앞에 찍고 5 함수가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함수도 end처럼 end나 똑같습니다. end 5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컴마를 한번 찍고 조건이 두 개 들어간다. 이상 70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찹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 70 두 군데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찍고 커밀 뒤에 거 찍고 시트 그래서 커밀이나 시트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찹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조건이 뒤에 찍고 엔더만 뒤에 거 출석 점수가 7 이상 출석 점수가 7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뒤에를 찍고 이상 7 앞에를 찍고 어디가 출석 점수 요걸 찍어줍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찍고 채우기를 하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계산작업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중에 알맞은 함수를 골라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원수 숫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개수로 하는 거죠. 그럼 일단 sum은 dsum은 탈락입니다. dcount나 dcount a 문자까지 세는 겁니다. dcount는 숫자만 세는 거고 a는 문자까지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다 카운트를 세는 건데 지금 왼쪽에 조건은 넣어봐야지 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여기가 비어있죠. 그래서 담당 부서 조건을 써놓고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담당 부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총무 여기 총무부의 수용 동아리죠. 총무부를 쓸어봅니다. 총무부 그러면 요 조건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부 그러면은 dcount A 올해 올 문자까지 세라 이런 얘기. dcount A가 답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조건이 이상 80 뭐 이런 거 숫자로 되어 있으면 dcount 함수를 써줘야 되고 지금은 dcount A입니다. 그럼 여기 답이 나올 것을 찍고 외를 찍고 는 dcount A 수가를 열고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무조건 콤마가 두 번 있습니다. 제일 앞에 거 찍고 데이터베이스 범위죠. 쫙 긁어줍니다. 제일 뒤 거 찍고 조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조건을 따로 썼으면 고기를 반드시 여기를 긁어줘야지 요 쓰기로 고기를 쓰고 이쪽을 긁어주면 안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도 문제에 반드시 J는 A24부터 A25까지 조건을 써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긁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답이 나오려는 수형 동아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형 동아리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4라고 써야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2가 나옵니다. 정답입니다. 기출
기출문제 6회 계산작업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if s 조건이 복수네요. 두 개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일단 여기 답이 나올 곳을 찍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찍은 다음에 는 라운드 함수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라운드 반올림 함수죠. 어떤 값이 나왔을 때 반올림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 다. 자, 라운드 함수는 컴마가 한 번이고 뒤에를 찍고 자, 얘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0을 3개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뒤가 마이너스 3입니다. 앞에 거 찍고 이제 쓰라는 함수 average if s 조건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마가 원칙은 if 단수면 average if만 되어 있으면 두 개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근데 두 개를 더 쳐주세요. 조건이 여러 개라고 하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일 뒤를 찍고 카운트 if처럼 쌍따옴표 안에 그리고 그 앞에를 찍고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안에 조건 1이 들어가고 그 앞에는 조건의 범위 1의 범위 여기에는 조건 2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고 조건 2의 범위 이렇게 긁어줍니다. 앞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조건 1. 자, 제목을 보면 할인 품목이 할인이 아니면서 이렇게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 할인이면서면 할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할인. 근데 할인이 아니니까 앞에를 찍어주고 부정문 부등호를 열고 닫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할인이라는 글자 이 조건 요것이 들어가 있는 범위입니다. 우리 앞에 찍고 제목을 빼고 앞에 여기를 쭉 긁어줘야죠. H15부터 H21까지. 두 번째 조건을 찍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40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찍고 이상 40 앞에를 찍고 어디가 이 판매량 여기죠. 이를 쫙 긁어줍니다. 조건 2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if나 sum if s는 여기 제일 앞에 하나 남습니다. 평균 낼 곳의 범위. 그게 마지막 여기 수익금 여기를 평균 내라고 되어 있죠. 수익금의 평균. 제목을 보면 여기를 평균 낼 곳의 범위를 쭉 긁어주면 됩니다. 엔터. 이게 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계산작업 5번 문제입니다. 자, H루법 함수와 미드 함수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난해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런 건 컴활 2급 혹시 진짜 합격하고 싶으면 이런 거 제외하고 풀어버려요. 너무 어려운 거 안 해도 됩니다. 함수 5개 중에 3개만 맞으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H루법. 풀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식이 붙어 나오고 있죠. 수강료를 계산하는데 여기를 계산하는데 C29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 이렇게 그러면 수식을 붙어 해주는 겁니다. 위에를 찍고 는 수강 과목수는 앞에 있죠. 요거 찍고 곱하기 5만 곱하기 소가로 열고 1 빼기 그래서 할인율 여기가 할인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교재비가 나오죠. 교재비는 또 밑에 수식이 따로 있습니다. 또 여기가 성명이 5번째 숫자에다가 곱하기 5,000을 하고 그러니까 성명이 5번째를 구하려니까 중간에서 가져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미드를 여기다 쓰라는 얘기. 미드 수거를 열고 레프트 라이트는 콤마가 한 번 있지만 미드는 2번 있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곱하기 5,000 곱하기 5,000을 해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성명의 미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성명이 5번째 숫자. 그러니까 여기가 5번째 숫자.
한 글자 가져와서 5,000을 찍어라. 곱하라.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 글자라니까 한 글자. 다섯 번째 글자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라. 자, 어디? 여기를 찍고 성명. 여기 있죠? 한가람사. 얘를 찍으면 4가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니까 4. 거기에 5,000을 곱하면 2만 원이 되겠죠? 그 제비를 넣어라. 이런 얘기. 자, 이제 여기 할인율. 아까 남겨놨던 할인율은 여기서 쓰라는 h루거 함수를 여기서 가져와라. 그래서 h루거 h 초과르고 컴마가 3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소가루를 닫아주면 제일 뒤를 찍고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h루거 v루거 조견표가 있다.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첫 번째 비교되는 게 숫자죠. 그러면은 1입니다. 문자면 0이고 여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여기를 찍겠습니다. 조견표의 범위입니다. 제목을 반드시 빼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긁어주고 F4키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일단 채우기 할 때 이 조견표의 범위가 한 가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 답을 갖고 올 행 조견표에서 할인율을 가져올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2라고 써줘요. 앞에 거 찍고 어떤 걸 가져갔어요? 여기 수강 과목수를 갖고 오라고 돼 있죠? 요걸 콕 찍어주면 되죠. 수강 과목수. 저걸 갖고 가서 이렇게 된 문제였던 거예요. 엔터. 그러면 24만 5천 원이 나오고 다시 찍고 채우기를 해보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분석 작업 1입니다. 부분한 문제죠. 자, 부분한 문제는 항상 무슨 별로가 나옵니다. 항상 정렬할 곳에 이렇게 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별로 할 때 거기를 꼭 네모를 치세요. 그 다음에 함수가 2개가 나옵니다. 앞뒤 하나 동그라미 치고 제고량 하나 동그라미 치고 제고량이 아니죠. 최대값이죠. 최대값 하나 동그라미 치고 자, 무슨 별로가 나오는데 걔는 네모 치고 항상 함수가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렬을 한 번 하고 부분합을 2번 갖다 올 겁니다. 그런데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범위 설정하고 왜 데이터 정렬 그러면 무슨 별로 영업소 네모 친 거 정렬 기준을 영업소 별로 영업소 명별로죠. 그러니까 저기는 영업소라고 써놨지만 영업소 명이죠. 그래서 여기 광주, 대구, 일 오름차순으로 해라.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끝에 있는 부분합을 눌러서 방금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정렬한 영업소 명 네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합계가 맞습니다. 지금 합계 동그라미 합계. 이 재교를 지우고 자, 입고량 판매량 요 2개의 합계를 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지우고서 입고량 판매량 2개를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부분합. 그래서 두 번째 함수는 동그라미처럼 게 최대값입니다.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그래서 2개는 지우고 자, 어디에 최대값이냐면 재고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재고량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요거를 해제해지 2줄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지를 해제.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따닥이 한번 해주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분석 작업 2입니다. 통합 기능을 하라는 거죠. 자, 통합 기능은 항상 낙서를 자, 통합 기능 중에서 뭐를 구하라는지, 합계를 구하라는지, 평균을 구하라는지, 이를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자, 통합 기능 문제는 항상 답이 나올 곳을 범위 설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범위 설정. 데이터. 통합이라고 있죠. 통합.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금 동그라미 친 합계로 잘 해놨습니다. 참조 여기를 찍고 여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쫙 긁고 추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쫙 긁고 추가.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쫙 긁고 추가.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은 무조건 체크합니다. 첫 행은 요걸 기준으로 해요. 왼쪽 열은 요 왼쪽에 요 문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 얘기.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매크로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 문제는 동그라미를 4개를 치고 시작하세요. 첫 번째 매크로 이름 평균. 자, 두 번째 매크로 이름 서식. 세 번째 첫 번째 도형 단추. 마지막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렇게 4개를 치고서 시작합니다. 자, 매크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 풀 때는 평균을 구한다고 이거를 찍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찍었다는 게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보기. 여기 보면 매크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면 매크로 기록. 첫 번째 이름을 넣어달라고 그랬죠? 그럼 평균. 평균. 확인. 이제서 여기를 찍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능은 다 홈을 누르면 있습니다. 홈에 가면 있습니다. 시그마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평균을 골라주세요. 그럼 물결이 잘 치죠? 엔터를 치고 다시 얘를 찍고 채우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 보면 F12까지 채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우기를 F면 하나 빼고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끊어야 됩니다.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그래서 다른 데를 찍었다가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생성하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이름은 동그라미 쳐놨죠? 서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서식. 확인. 자, 그러면 A3에서 G3까지 이 제목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얘를 찍고 범위 설정하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그럼 홈에 가면 있다고 그랬어요. 매크로 문제는 홈. 그래서 페인트 통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색의 노랑을 불러줘요. 이제 다 됐습니다. 끊어야 되죠.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끊었죠. 자, 이제 단추. 이제 도형 2개를 그리면 끝납니다. 단추는 어디에다 그리라고 했냐면 B14부터 C15까지. 그럼 B14면 여기서 떤 C15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그리면 편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단추는 문제에 써져 있죠. 개발 도구를 눌러서 삽입을 눌러서 제일 앞에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놓으면 단추는 만들어 놓은 2개의 매크로 중에 어떤 걸 지정할래, 연결할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죠. 1번 문제는 평균이다. 평균을 찍고 확인. 자, 다시 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여기 24에서 F15까지 요만한 크기로 그리래. 범위 설정하고 자, 도형은 홈 옆에 삽입 도형 사각형 두 번째 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거나 다 둘 다 텍스트를 거의 다 넣으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여기 보면 첫 번째 건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요. 오른쪽. 그럼 여기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서 지우고 얘를 평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하나 찍고 그냥 여기 보면 텍스트를 서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서식. 그리고 찍고 서식을 씁니다. 그래서 파란 면을 찍은 다음에 이 텍스트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홈에 가서 여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가운데로 쭉 들어왔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매크로 지정 서식을 찍어주고 이게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6회 마지막 차트 문제입니다. 자, 차트 문제 풀 때는 항상 여기 차트 영역 여기 하얀 부분을 따당 때려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게 뜹니다. 닫아놓으면 위에 리본 메뉴가 차트를 문제를 풀어주게 변합니다. 따당. 자, 1번을 하겠습니다. 1번은 되게 데이터 범위를 잡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범례를 우선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X축을 확인하세요. X축. 주거비, 식비. 이거는 지금 우리 문제는 X축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례가 우리는 3개인데 서울, 동경, 뉴욕. 여기 서울, 뉴욕만 남아있죠. 그래서 동경을 제거하라는 거죠. 자, 제거하는 거는 이 데이터 선택. 얘를 누르면 됩니다. 얘. 데이터 선택. 동경을 찍고 여기 제거를 누르면 되죠. 제거. 그래서 확인. 2점을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같이 하라는 거죠. 그럼 넣었다 뺐다는 차트에서 레이아웃입니다. 그때 레이아웃 여기를 찍고 차트 제목 차트 위입니다. 요걸 눌러서 써달라는 얘기. 서울, 쉼표, 뉴욕, 생계비, 월, 월을 5월, 수가를 닫고 이렇게 써주면 2점을 맞습니다.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세로값축 제목, 세로 제목, 요 금액을 넣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류, 가로값축, 요 분류를 넣어달라는 문제 여기. 세로값축 제목, 그 다음에 가로축 제목, 항목축 제목.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었다 뺐다는 다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레이아웃, 이거. 여기에 차트 제목 옆에 축 제목 있습니다. 기본 세로 축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세로로 쓸 거니까 이 세로 제목 얘를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 설정 하시고 금액. 다음 분류 밑에 가로 제목을 보겠습니다. 축 제목, 가로 축 제목에 얘는 하나만 있습니다. 축 아래 제목 얘를 눌러서 이를 범위 설정하고 분류. 그러면 3번이 끝났습니다. 4번. 세로값 축 제목. 요 숫자들을 바꿔라 이런 얘기.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꿀 곳을 차트 문제는 찍고 오른쪽 제일 밑에 이러면 됩니다. 찍고 오른쪽 제일 밑에. 그럼 지금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 90만인데 자동이 아니라 고정을 찍어주고 여기를 100만으로 바꾸라고 돼 있죠. 1 000 000 자, 주 단위도 10만씩 변하지 말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고정을 찍어주고 여기를 20만원으로 200 000 이렇게 해줘라. 닫기를 보면 여기가 왼쪽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차트 스타일. 레이아웃 옆에 보면 디자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그러면 여기 위아래 자세히 얘를 눌러보면 이런 게 뜹니다. 26번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6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것이 26번입니다. 26번. 얘를 찍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답.